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지난주 영상은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캐드 도면을 작성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 그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파일을 받아서 채점을 할 때 채점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뭐 중간 평가 뭐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명이 어렵다는 얘기도 좀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음, 어쨌든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여지껏 했던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지난번처럼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는 음, 다음 주죠. 이제 제가 12월 2일 정도에 과제를 내면 12월 4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제가 시간을 되게 길게 드렸는데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와서 과제를 내면서 뭐 그걸 조금씩 계속 제가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시간도 좀 더 짧게, 그리고 뭐 그리는 면적도 좀 어느 정도를 그려야 될지, 그 2주 정도 드렸는데도 협성대를 그 지형도라 그래가지고 그 등고선까지 안 따고 지금 있는 그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것만 땄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걸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뭐라 그러지? 음, 점수가 좀 힘들 거예요, 받기가. 기본적인 제가 채점 기준, 레이어, 뭐 도면의 완성도, 그다음에 뭐 그 체크 했던 것들 있죠. 뭐 P라인으로 됐나, 그리고 도면의 분류, 뭐 분류라는 게 그 레이어 분류죠. 그다음에 스케일, 그다음에 포토샵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느냐, 그럼 협성대 정도 그리는데 한 4시간? 4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면 다 끝나셔야 돼요, 어쨌든. 그것도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보통 시험 시간 협성대 정도 되는 거 따려 그러면 그게 건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 제가 여러분 선배 기준으로 따지면 그거를 40분 정도면 거의 40명이다 그러면 한 20명 정도는 반 이상 정도는 다 그 수준 안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수업하는 것보다는 과제 위주로 좀 많이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시고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를 봐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고, 저도 뭐 여러분한테 저는 점수를 안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뭐 어쨌든 저도
왜 점수를 줬냐에 대한 근거를 학교에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형편없는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그 점수를 그냥 막 드리진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선 이상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좀 잘 드릴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제가 점수를 잘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성적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 다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저한테 근거를 주셔야 저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 아, 이 학생은 뭐 1시간 안에 이 정도를 그릴 수 있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되니까 좀 충분히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일단 그래서 명령어부터 한번 싹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 한 번씩 그 확인을 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건 뭐죠? 명령어 중에 레이어죠. 자, 레이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new 여기서 뭐 도로 도로인데도 도로도 좀 나눠서 잘 넣어야 되겠죠. 뭐 협성대를 기준으로 하면 교내도로, 지방도, 국도는 없을 거예요. 우리 그 학교 앞에 지나가는 건.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그 멀리 딴다 그러면 음, 자, 여기서 지도 보고 협성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요 앞에 좀 들어오는 큰 거리 있죠. 요게 국도일 거예요, 아마. 요게 국도고 요게 지방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고속도로죠. 국도, 지방도 뭐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편하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 공간, 본관, 뭐 웨슬리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도 쭉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눌러서 컬러를 정해준다 그러면 된다 그랬죠. 근데 뭐 이렇게 도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너무 진한 검정색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게 좀 안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색 좀 밝은 회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 철도 같은 거 할 때 뭐 이게 굵기나 이런 것도 정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로드 눌러 주시면 뭐 1.3선 뭐 다 나오죠. 1.3선, 2.3선, 점선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여기서 뭐
정해서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돼요. 라인 스타일을 뭐 1.3, 요 위쪽에 보면 요게 1.3선일 거예요. 오케이, 1.3선 눌러 놓으면 오케이 눌러 놓고 1.3선으로 바뀌고, 요거 같은 경우 뭐 1.3선이나 이런 경우는 도경계선이나 뭐 이렇게 그 철도선 이런 거 보시면 아마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실 때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죠? 믿어도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이 그레이드를 없애고 키는 거. 그레이드 없앨 때는 F7, 그 다음에 그레이드 킬 때는 F7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직접 쳐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꺼주시려면 오프, 그 다음에 그레이드 다시 켜주시려면 온,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기본은 10mm 단위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도면의 크기를 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명령 지금 6만에 7만, 뭐 협성대 정도 넣으려면 뭐 60m 뭐 이러는데 더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 지금 여기 돼 있는 걸 6만에 6만이니까 뭐 30만 콤마 40만 콤마 40만 콤마를 넣어주셔야 돼요. 보통 점 찍는 부분이 분들이 계신데 점 찍고 안 된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콤마를 넣어주셔야 돼요. 콤마 넣고 30만. 자, 그러면 40만에 30만 바뀌었죠.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다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줌 올, 엔터 A 올.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지금 0,0이 되는 거죠. 흰선 빨간선 맞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40만에 30만이 요 안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 이게 그릴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명령어 help,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 치면 리미트 명령 이렇게 딱 해서 찍어보면 점의 위치를 클릭하거나 입력해서 그 한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직사각형의 경계 도면 영역을 설정한다. 우리가 리미트에 대한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명령어를 쳐보시면 쭉 이렇게 그 오토캐드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명령어 하나하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했는데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거를 써 보셔도 돼요.
헬프나 이런 걸 쓰셔가지고 좀 이해가 교수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난 좀 다른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럼 저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선을 배웠죠. 라인에 몇 종류가 있다 그랬죠. 라인이 있고 P라인이 있고 SP라인이 있다 그랬죠. 자, 라인 자, 이게 우리가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F8 키고 수직 직교를 F8 누르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2만 위로 2만 2만 밑으로 2만 자,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을 그렸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선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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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게 돼 있죠. P라인으로 똑같이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2만 위로 2만 그 다음에 C 얘는 선택을 하면 사각형이 전체적으로 되는 거죠. 이 면적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라인에서는 밑으로 내리고 2만을 쳐서 여기 닫았죠. 근데 폴리라인에서는 C라는 명령을 썼어요. close라는 명령어의 약자인데 왜 그걸 썼느냐 이게 우리가 클릭하다 보면 지도를 따다 보면 약간 애매하게 안 닫히는 것들이 있어요. 선이 안 만나고 이러는 부분들. 그러면 거기에 해치를 넣거나 이러면 가끔 이게 안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명령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일일이 찾으려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P라인으로 따다가 이게 닫히겠다 싶으면 명령어 클로즈의 약자인 C를 눌러가지고 아예 처음 성가에서 딱 붙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도면을 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프라인 2만 위로 2만 일로 2만 다음에 2만 그럼 이게 찌그러지는 게 나오죠. 이렇게. 왜? 이거는 탄성 있는 곡선이라 그랬죠. 우리가 고무줄 같이. 그래서 여기서 걸어가지고 핀으로 여기를 걸면서 당기면 이게 용수철이나 이렇게 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라인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쓰는 게 P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왜 폴리라인을 잘 써야만 하느냐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3D도 나중에 도면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폴리라인으로 그릴 수뿐이 없다. 폴리라인만으로 했을 때 얘가 올라가거든요. 아니 뭐 물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다른 쪽으로 불러서 넣건 다시 이 위에 또 그 박스를 그려서 올리건 이렇게 그리는 것도 일종의 뭐 답이긴 한데 우리는 원래 두 번 작업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 번 귀찮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에 작업하려면 결국 폴리라인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그다음 그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했던 명령어 중에 하나
오스냅. 그러면 여기가 떠서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센터 포인트, 뭐 탄젠트, 그래서 만나는 점 있죠. 직교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선을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오스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우개 명령어가 뭐죠? 이레이저, ASE. 그래서 얘도 꽁 찍으면 없어지죠? 이레이저. 근데 얘는 하나 없어졌죠. 네, 자 봅시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면 그 선택 전체가 선택된 영역만 들어가죠.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요 윗부분 있죠. 요 위에서는 딱 선택이 되고 있죠. 근데 요 밑에 수직선들은 선택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다 선택이 안 돼 있죠. 근데 자, 밑에서 선택해 볼게요. 밑에선 어떻게? 닿는 곳마다 다 선택이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초이스, 선을 지울 때 어떻게 초이스 할 거냐도 여기서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지울 때가 유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만 지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워질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윗부분만 지워지죠. 이게 선택해서 지우겠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밑에서부터 하면 닿는 면적은 다 없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셋을 배웠죠. 옵셋이 뭐였어요? 등간격 복사라 그랬죠. 그래서 간격을 얼마나 할 거냐. 여기서 우리는 복사 간격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일단 5000 정도 넣어 줄게요. 왜 그러냐, 얘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하면 5000, 이쪽으로 한 5000, 가는 방향 쪽으로 5000씩 띄어서 얘가 복사를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은 걸 여러 개 복사하면 되게 편리한 명령어죠. 그리고 얘도, 근데 폴리라인을 복사하면, 안으로 복사하면 이렇게 작게, 밖으로 복사하면 이렇게 등비례 간격으로 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옵셋이.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자, 알리 C까지만 치면 나오죠. 리탱글.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였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리고 싶다 그러면 2만이었죠. 아까 2만, 2만.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찍은 데부터 2만에 2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주는 거죠. 만약에 나는 좀 다른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리탱글 딱 잡고 여기서 그려볼게요. 여기서 3만 컴마 2만 어떻게? 옆으로 직사각형이 되죠. 이런 식으로 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지점에 한 점을 찍고 요 점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요 끝점.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리탱글 사각형이었고,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다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라인 엔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트림이 뭐였죠? 이 선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쪽을 지울 것이냐, 얘는 밑에 이런 식으로 지우고 싶을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뭔가를 지우고 싶을 때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쓴다 그랬죠. 뭐 이건 여기까지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클, 뭐 서클 명령어 쳐주셔도 되고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그리실 때 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탄젠트.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와 여기 3탄젠트,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들어가는 원을 그릴 때 2탄젠트. 그리고 요 직사각형 면에서는 탄젠트 탄젠트, 여기와 여기와 뭐 여기서 지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만. 왜 안 될까요? 만을 넣으면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중심점을 찍고 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리탱글도 이쪽에서 찍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폴리라인 라인도 여기 다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서 자주 쓰는 명령어들은 이 위에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 아크도 그렇고 호 만드는 것, 이제 라운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위에 보면 대충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레이즈, 뭐 트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익스텐드를 배웠죠. 익스텐드, 우리가 여기까지 얘를 닿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다시 extend 고 늘려줄 선까지 선을 찍고 엔터 한번 치고 이제 늘리고 싶은 선을 이렇게 땅 찍어주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extend. 여기 보시면 익스텐드가 있을 텐데,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 보시면 익스텐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트림을 쓰시든 익스텐드를 쓰시든 요건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명령어가 또 뭐 있을까요?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move, 내가 그린 것들을 옮기고 싶다. 근데 제가 옮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 포인트라 그랬죠. 센터점을 잡고 뭐 이렇게 옮기느냐, 뭐 어쨌든 내가 다시 move 센터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여기 만나는 센터점에 넣고 익스텐드로 다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자, move 다음에 copy, copy, 엔터, 센터점 놓고 몇 개든 카피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뭐 어떤 데 써요 교수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그 쉽게 우리가 어떨 때 쓰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F8을 일단 풀고 라인 찍고 센터점에서 어 벗어나서 이렇게 그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뭐 그리시는지 잘 모르겠죠. 뭐 대충 그립시다. 여기서 우리가 트림 요 경계선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잘라낼게요. 자, 뭐 같이 보이세요? 나무를 그린 거예요, 위에서. 지금 대충 그려서 좀 안 예쁘긴 한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피를 어떤 식으로 쓰냐?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자, 이렇게 돼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센터점을 잡겠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다 대고 보통 뭐 한 3m 간격, 수경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어준다던가, 그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세워준다던가, 뭐 요럴 때 우리가 카피를 많이 써요. 그게 좀 간단하고 제일 편한 그 명령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학교 거기서도 냈지만 주차장 라인 그릴 때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명령어예요. 교수님 이런 거를 뭐 언제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게 도면을 그리시면서 아 이게 명령어가 편하구나 빠르구나에 대한 것들을 점점 익혀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센터점 잡고 여기 센터점 잡고 뭐를 미러를 할 거냐. 미러. 나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몇 번을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얘를 미러를 하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뭐 이거는 길이 같다고 생각할 때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저쪽 것을 없애겠느냐 no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여기 가로수가 이제 카피가 되는 거죠. 제가 길을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보통 길은 일자로 평행하게끔 그리잖아요. 그러면 뭐 대부분 이렇게 해서 미러나 카피로 한번 해가지고 쭉 넘겨주시면 저희 지도 딸 때는 좀 편리한 점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이 도로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좀 빨리 그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만약에 뭐 좀 더 나는 길에 맞게 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러를 하되 저 같으면 일단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카피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저 같으면 COPY 카피를 해가지고 센터점 잡아서 비슷하게 카피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어쨌든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느냐 어쩌느냐의 차이인데 길이 이렇게 일자로 확실히 두 개가 양분돼 있으면 뭐 그냥 미러로 카피해서 밀어주는 것도 좋고 아니 난 좀 빨리 그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아 이거 노가다 아니에요 교수님 이러지만 노가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저도 관공서 일을 받아서 하지만 거기 보면 KLIS라 그러고 이렇게 완성된 전자 지도를 줘요, 저희한테.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하고 일부 바꿀 것들, 그럼 뭐 그 대상 지역이다. 그럼 그 부분만 이렇게 바꿔서 다시 뭐 우리가 개발 사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맡은 부분별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도 거기는 정해져 있어요. KLIS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지형 지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레이어별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레이어별로 맞춰가지고 찾아서 그게 몇 번 레이어인지 보시고 가셔가지고 이게 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워주고 나중에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뭐 왜 레이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라 그러냐, 어쨌든 KLIS 번호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제가 알려드린다 그래도 알지도 못해요. 저도 100% 알지 못하고. 왜? 그때그때 저도 찾아봐야 돼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주 쓰는 거는 뭐 기억하는데 좀 이거 특이하네 이러고 보면 그걸 다 저도 레이어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런 확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 우리가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가 명령을 뭐 써야 되죠? 돌리려면 로테이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릴 거니까 선택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를 선택할 건지는 보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웬만하면 거의 수직 직교로 많이 돌리니까 그냥 F8 걸어주시는 게 제일 속은 편해요. 네. 이렇게 로테이트 명령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명령어가 뭐죠? pEdit 명령어 배웠었죠. 선택하시고 자, 우리 일단 pEdit 할 때는 이렇게 다 끊어져 있던 걸 폴리라인으로 엮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일단 멀티 M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 당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개 포인트를 우리가 선택을 했고 엔터, 그 다음에 리미츠 여기서 yes,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조인을 하겠다. 조인. 그러면 딱 눌러보시면 아까 우리가 P라인으로 그린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이게 pEdit 명령어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 pEdit로 묶었던 것들을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경우가 있죠. 익스포트, 익스포트 명령어 쳐주시고 깰 걸 선택을 땅 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아까와 같이 하나씩 다시 선택이 되죠. 묶었던 걸 다시 분해시키는 명령어 익스포트, 그 다음에 필렛 못따기라 그러죠.
얘와 얘를 다시 필렛 우리가 로디우스 한번 일단 우리는 요거와 요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로디우스 R 반지름을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R이 아니라 반지름을 얼마나 해줘야 되느냐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되죠. 한 2000 정도 해볼게요. 2만이네 2000 그래서 얘와 자 다시 필렛 우리는 여기서 로디우스 반지름을 넣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우리는 몇을 정도 넣을까요? 한 4000 넣어볼게요. 그래서 얘와 얘를 선택해주면 반지름이 4000이 원만큼 깎여지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연속으로 깎아주려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다시 요 도로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HATCH 해치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길이었잖아요. 길은 어떻게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쭉 밑으로 내려보면 요런 걸 넣어주는 게 좀 그 아스팔트 효과가 좀 많이 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00 너무 큰가? 3000 H 200이면 요렇게 들어가죠. 200도 너무 크네. 한 50 정도 넣을게요. 50 정도면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 모양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좀 이렇게 길 표현이 조금 더 편하게 될 거예요. 꼭 아스팔트를 안 깔아줘도 이렇게 해치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길을 캐드로 해서 그 모형 스케일별로 해가지고 요런 모양을 넣어서 바로 이제 해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그냥 붙이면 돼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길 같은 거는 쉽게 하시려면 그 검정 그 도화지가 있어요. 검정 도화지를 깔고 어차피 우리가 도로가 단 위에 올라오잖아요. 베이스 판을 하나 깔고 그 위에 길을 한 1T짜리나 2T짜리로 해서 놓고 길을 잘라내면 길 표현이 좀 입체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 때나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인도를 옵셋 해가지고 만드시면 인도 패턴은 뭐 이런 걸로 뜨시면 요새 사각 패턴 많이 넣잖아요. 이렇게 넣으시면 인도 표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해치 그 다음에 체인지 명령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레이어를 해서 교내 도로는 제가 색깔을 좀 붉은색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제가 오늘 저거는 좀 그랬지만 뭐 다시 여기 얘를 교내 도로로 바꾸고 싶다. 얘를 선택 엔터 P 엔터 레이어 LA. 그러면 우리는 교내 도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전체 레이어 속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렸던 거에 대해서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또 어떤 명령어를 배웠을까요? dim, ddim 이런 거는 그냥 안 하셔도 되겠죠. 우리가 지도상의 거리를 나타낼 때는 이게 건축 도면에서 많이 쓰는 거긴 하지만, 저는 건축 도면 베이스로 도시계획 도면을 가르쳐 드린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건축 도면을 그리실 때 제가 dim이나 ddim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도면의 면적 이런 것들을. 근데 지도를 우리가 작성할 때 딴다 그럴 때는 그게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의미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dim을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신 그 글자가 안 보이죠. 워낙 작게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얼마나 되는지. 도로의 길이. 이건 우리가 대충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요거를 크게 보고 싶다면 이게, 근데 지금 도면에서는 이제 우리 또 도면에서 이제 도로나 이렇게 세부 설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dim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디테일로 몇 미리 몇 미리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도면을 그리긴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렇게까지 아마 그리시거나 경우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dim, 뭐 ddim 뭐 이런 거는 일단은 안 할게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WPL OCK W 블록 배웠죠? 아, WLOCK W 블록. 자, 어디다 보낼 거냐? 바탕화면에 내보낼 거고, 일단 우리는 셀렉션 오브젝트 얘를 한번 내보내 볼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보내서 이름을 tr 3 1. 뭐 우리가 나무를 여러 개 그리진 않지만 뭐 이것저것 그릴 수 있으니까 일단 나무 1이라고 해서 바탕화면에 넣어 놓을게요. 세이브 오케이 하면 들어간 거예요. 이때 보낸 거죠. 그 다음에 W 블럭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떤 명령을 써야 되죠? insert죠. SERT insert
네, 찾아보기에서 트리원 아까는 거 오케이 뜨면 지금 안 보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줌올. 이게 딱 찍었는데 안 보인다 싶으면 줌 5를 치시면 아마 이게 어딘가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브 잠깐 해볼게요. F8 풀고. 자, 이 차이가 뭐냐? 얘는 블럭이 돼서 한 방에 나간 거죠. 들어와서 또 얘가 익스포트를 안 해주는 한 하나의 객체로 인식돼요. 근데 이 남은 어떻게? 다 따로따로 돼 있죠, 지금. 뭐, P 에디트를 해줘도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게 P 에디트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W 블럭으로 해서 아예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 객체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주차장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려놓고 쓰시면 좀 편안한 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뭐 했었죠? 그 테이블도 뭐 이런 식으로 내보내 놨었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뭐 dim, didim, 퍼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우리가 대부분 명령어는 거의 다 했어요. 어레이 같은 경우도 쓰는데 그리고 스케일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근데 지도가 있어서 해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자, 이제 스케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도를 불러와야 되겠죠. 인서트에서 어태치 눌러서 우리가 해놨던 지도를 불러가지고 오죠. 오케이. 어떻게? 바닥면에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꿍 찍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선을 레이어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왜? 그리기 편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되니까 흰색은 잘 안 보이잖아요. 녹색으로 하나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잠깐 꺼두시고 자 여기서 라인을 하나 그려주죠. 우리가 어떻게 요 교문 정문에서 이쪽 정문까지 자 F8을 좀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디 이렇게 하나 찍어줬어요. 엔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교내 도로로 해서 자 라인 교내 도로로 해서 엔드포인트에서 쭉 겹치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7000 엔터.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거는 요 지도의 요 녹색 선이 7m가 돼야지만 이 지도가 맞대는 거죠. 그럼 어떻게 SCALE 스케일 셀렉트 오브젝트 지도를 콩 찍어 주시고 일단 확대를 해요. 셀렉트 오브젝트 엔터. 그럼 베이스 포인트를 어딜 잡을 것이냐. 그래 우린 요 끝을 잡겠다. 그 다음에 R 엔터. 다시 엔드 포인트에서 요까지 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요게 엔드 포인트에서 여기 끝선 엔드 포인트까지 줄여줘라. 그럼 어떻게
요 끝에 있는 우리 요 정문이 7m로 정해진 거죠. 이만큼에서 이렇게 지도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기서 요만큼이 되게 그 가까웠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줄었죠, 지도가.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도를 이렇게 셀렉션을 해가지고 밑으로 옮겨서 놓고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지도를 따시면 돼요. 스케일만 잘 하셔도 뭐 거의 한 우리 지도 따는데 50% 정도는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따시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총 복습을 했고, 제가 CAD 명령어를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필요한 것들, 지금까지 배운 거 말고도 지금 뭐 되게 많은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일단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보세요. 자주 쓰는 건 나중에 쓰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 저도 CAD 이제 모든 그 많은 명령어를 100%다 기억하지 못해요. 자주 쓰는 거, 손에 익는 것만 이렇게 쓰게 됐거든요. 어찌됐든 본인이 되게 쓰기 편해야 된다는 거는 중요해요. 그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시다 보면, 아, 난 이게 편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도시공학과에 맞춰서 지도를 전자지도화 시킬 때 어떤 것들이 좀 더 편할까에 익숙해진 것들, 제가 좀 여러분보다 캐드는 되게 오래 사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건축 도면, 인테리어 도면서부터 다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뭐 다른 과는 뭐 기계 도면 그리는데 저희 과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뭐 이제 거기에 대한 기준도 틀리고 뭐 다 틀려요. 그리고 대부분 다 뭐 CAD 이게 전산 응용 같은 경우도 우리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국어 다 쓰시고 계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우리가 고등학교 언어 영역을 시험 보면 몇 점이나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 좋은 점수는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교수님은 뭐 전산 응용 뭐 그 캐드 시험이 있잖아요. 전산 응용 뭐 그거에 대한 시험. 그거는 또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듯이. 그리고 각 과별로 그게 좀 기계 설계도 틀리고 건축 설계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언어과에서 이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차이긴 한데, 제가 기계 도면을 보고 못 그리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그리지는 못하겠죠. 도면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그리고 뭐 지금 다른 과 학생이 우리 전공도 아니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따는 거나 이런 거는 되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쓸데없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그렇게 쓸데있는 게 뭐 세상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어찌 됐던 간에 이 과목을 수강하시고 점수를 받으시려면 도시공학과의 기준은 이런 거다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레이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도로랑 이런 것들을 P라인으로 어떻게 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는 과제를 나가고 이제 좀 더 시간이 타이트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던
시험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야 될 파일은 3개, DWG, PSD, 그다음에 JPG 파일. 핀 파일로 내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감점을 해버릴 거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JPG, 그리고 거기다도 다 시험지에 또 적어 놓을 거예요. JPG, DWG, PSD, 포토샵 파일까지 다 해서 주시면 되고, 어, 파일 복사해서 내지 마세요. 다 걸려요.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지만 이거 캐드를 오래 사용해 보는 사람들은 딱 보고 이거 이상한데, 그럼 그 두 개는 비교 대상이 돼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 다 까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카피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안 했다고 우기지만, 정 안 했다고 우기면 그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제가 시험 볼 거예요. 학교에서 본인들이 그만큼 잘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저는 꼭 해요. 다른 학교지만 제가 그래서 40명 수강 인원 중에 25명이 카피해서 낸 적이 있어요. 한번 과제를. 그 사람들 다 F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찾아내 그러지만 찾아내요. 지난번처럼 과제 베껴서 내신 분 2분 있다 그랬죠. 네, 이게 공공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2분은 저한테 개인 메일을 달라고 이제 개인톡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까 분명히 뭐 본인들이 해명할 기회를 저는 톡으로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제 점수는 아마 그 0점 처리될 거예요. 아직까지 저한테 톡으로 연락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뭐 필요한 주요한 그 명령어들은 한번 싹 제가 짚어드렸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 협성대 말고 다른 이제 블럭을 한번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과제로 올릴 테니까 그거는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올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셔야 아마 시험 보는데도 조금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과제로 나갈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연습량이 좀 많아야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은 맨날 과제만 내라는 생각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실습이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실습하는 걸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대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뭐 동영상 부분으로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과제 뭐 이런 것뿐이 없는데, 여러분 지난번 과제 낸 거를 봐서는 조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저희 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음, 조금만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처음이 고통스럽지 몸에 익으면 저 금방 해 이렇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1년 2년 지나면 후배들한테 야 그거 그냥 껌이야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봐요. 연습을 하시면.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뭐 3, 4학년들 보면 뭐 후배들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 때 같지 않다. 제가 이 학교에서 지금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건 늘 그래요. 매년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팀 과제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희 과는 나가서도 어차피 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제 뭐 배워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그런 것들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하지 못하면 그냥 즐기시는 법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요번 주 단어는 한파입니다. 한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엔 과제를 내겠습니다. 빨리 하셔서 보내주시면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